사용자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URL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웹페이지에서 브라우저는 웹페이지에서 정보를 호출한 다음에 이거를 렌더링해서 보여줍니다. 사용자한테. 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줬는데 만약에 자바스크립트가 있어요. 그럼 자바스크립트는 한 번 더 실행을 합니다. 불어온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합니다. 여기서 어떤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알아서 작동하고요. 어떨 때는 또 다른 데다 호출하고 난 다음에 응답하는 구조로도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앱은 사용하기 위해서 다운받고 설치해야 되지만은 웹은 URL만 입력하면 됩니다. 네. 그렇긴 하지만은 사실 웹은 URL을 입력하면은 브라우저에다 URL을 입력하면은 브라우저가 다운받은 다음에 실행해서 보여주는 거긴 해요. 근데 일단은 용량이 적다. 그래서 곧장 로드된다 라는 차이 정도만 있을 뿐이죠. 네, 원칙적으로는 다운받아서 실행하는 거는 뭐 웹이든 앱이든 구분 없이 똑같습니다. 근데 웹은 뭐냐? 실행할 때마다 새롭게 요청했고 새롭게 불러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없으면 실행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용량이 적기 때문에 곧장 실행하기 때문에 따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부 정보 저장도 덜 하기도 하고요. 네. 네, 같은 기능이라도 이제 웹으로 만들 때랑 앱으로 만들 때 차이가 있는데, 네, 웹은 즉시 반영이 됩니다. 배포하면은. 네, 앱은 심사를 받고서는 유저가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과정이 깁니다. 보통 심사 받는데 요즘 많이 길어졌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대 AI 시대에는 아직 네, 앱스토어 심사를 받아본 적이 없어갖고, 네, 예전보다 좀 길어졌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심사 받는다고 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사용자 또 업데이트를 해줘야지 돼요. 네. 물론 이제 컴퓨터가 이게 뭐 핸드폰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항상 작동하진 않아갖고요. 그 다음에 웹 같은 경우에는 그 웹페이지에 대한 코드 베이스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앱은 두 개일 경우가 많죠. 안드로이드랑 iOS. 네, 두 가지 경우가 있고 두 가지 이상인 경우들이 많고요. 물론 뭐라 그래야 될까, 리액트 쓰면은 리액트 같은 것들 크로스 플랫폼 쓰면 좀 낫긴 한데 완벽하지 않습니다. 크로스 플랫폼도. 그다음 성능은 이제 브라우저에 한정되어 있는 게 웹의 단점이고요. 네이티브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요. 대신 웹은 접근할 수 있는 권한들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카메라나 GPS, 푸시 알림 뭐 거의 접근 못한다고 봐야 되고요. 카메라는 그래도 좀 되는데, 근데 네이티브 앱은 거의 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뭐 NFC, 블루투스 너무 쉽고요. 그 다음에 웹은 구글 검색 같은 서치 엔진을 활용해서 검색을 하고요. 네이티브 앱은 앱스토어, 이것도 뭐 앱스토어 서치 옵티마이제이션인가? 네, 그렇게 해서 네, 앱스토어를 통해서 검색하는 사람들의 그 수도 뭐 서치 엔진만큼은 아니라고 하지만 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트래픽을 잡아올 수 있습니다. 디자인 자유도는 이제 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라우저가 제공해주는 방식에 한정되어 있고요. 네이티브 앱 같은 경우에는 이제 OS에서 제공해주는 거 있는데, 다른 거는 사실은 iOS나 웹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안드로이드만 유독 한계가 많습니다. 네, 안드로이드만 유독 한계가 많아요.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 차이는 이해해 주시면 좋고요. 근데 오프라인은 웹은 거의 불가능하다. 뭐 유튜브 같은 경우 조금 가능하긴 하더라고요.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네이티브 앱은 기본적으로 가능하다. 네이티브 앱이 만약에 뭐 인터넷이 안 될 때 안 되는 것들이요. 보통 대부분들은 그 보여줄 정보들을 호출할 수 없어 갖고, 그래서 보통 보여줄 정보들이 없어 갖고 그런 거고요. 기본적으로 가짜 정보를 넣으면은, 아니면 정보 없이 실행해줘라고 하면은 얼추 가능하긴 합니다. 네이티브 앱은요. 네. 프로그래밍 언어. 네, 프로그래밍 언어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컴퓨터가 아니면 혹은 핸드폰이 결국엔 다 CPU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일이고요. 그다음 얘는 반복적으로 계산하는데,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해요. 실행하면은 끌 때까지. 네. 근데 만약에 어딘가에 멈췄어요. 보통 그걸 우리가 에러라고 하죠. 버그라고 하죠.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작업들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사용자가 어떤 값을 넣었을 때 여기다 멈춰요. 보통 그걸 에러라고 하죠.
원칙적으로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계속 반복한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한다. 반대로 우리가 타이핑하는 것들 중에서 컴퓨터 언어 중에서 반복하지 않는 것들은 그러면 얘네들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다. 그게 뭐냐? 마크업 스타일.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HTML, CSS는 마크업 랭귀지지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랑 마크업의 또 차이는 뭐냐면 프로그래밍 언어는 연산을 해요. 계산을 합니다. 1 더하기 1은 2야 라는 답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근데 HTML이랑 CSS는 그걸 수행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연산을 수행한다 프로그래밍 랭귀지. 그거는 뭐냐? 개발자들이 좋아하는 거. 마크업 랭귀지 뭐냐? 네. 계산하지 않는 거. 단순히 화면에 보여주는 용도. 화면을 예쁘게 꾸미거나 아니면 중요한 정보를 강조해서 보여주거나 하는 것들. 이거는 뭐냐? 반복적이지 않다. 연산을 할 수 없다. 디자이너들이 좋아하는 거. 네. 그리고 웹페이지는 크게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구성합니다. 물론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새로운 기술들 리액트 JS나 뷰 JS 같은 것들이 나와서 조금 깨지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HTML은 기본적으로 이제 구조, 문서의 구조를 이제 보여줄 때 쓰는 거고요. CSS는 문서의 구조에다가 이제 디자인 스타일이라고 하는 디자인을 입힐 때 예쁘게 만드는 장식 효과들을 넣는 거. 자바스크립트는 추가적으로 페이지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인터랙션들을 구현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이게 HTML의 결과물이에요. 처음에 한 90년대, 93년도에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이랬어요. 제목 있고 텍스트 있고 하이퍼링크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 다른 페이지로 이동해요. 모든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CSS 너무 싫었어요. 디자이너 입장에서 너무 싫었어. 디자이너 입장에서 이거 예쁘게 하고 싶은데 텍스트 바꾸고 싶은데 여기 타이포 여기 하이퍼링크 컬러 바꾸고 싶은데 좀 클릭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게 더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뭐 클릭해야 되지? 모르겠는데 좀 강조하고 싶은데 근데 CSS가 들어오니까는 이런 페이지에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이제 이미지도 원래도 넣을 수 있었지만은 이미지를 더 예쁘게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폰트를 사용할 수 있고요. 네, 하이퍼링크에다가 버튼 형태로 더 눈에 띄게 더 클릭 가능하게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런 친구는 메뉴는 상단에 고정시켜 갖고서는 따라오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CSS가 있으면서 요랬던 페이지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자바스크립트가 생기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여기 핵심은 뭐냐? 원화 1원, 4계좌에 지금 1원 있고 0.03원, 03 따라가 있어요. 저에 대한 정보죠. 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웹페이지가 이 어떤 사용자가 접근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들만 받으면은 그 사람에 해당한 정보들을 보여줄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아이쉐어즈 금 ETF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금을 요만큼 76주 보유하고 있고 손실도 118불이라는 손실이 있어요. 마이너스 2%는 손실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요거는 저한테만 보여줄 정보죠. 제가 금에 대해서 얼마만큼 보고 제가 돈이 얼만큼 있고 손실이 얼마인지 대해서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안 되죠. 자바스크립트 통해서 요게 가능해졌습니다. 네, 보안적인 이슈는 있지만요. 네. 그게 웹사이트랑 웹앱에 대한 구분이기도 합니다. 네. 요렇게 내 개인적인 정보, 나만을 위한 정보를 나를 식별해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게 웹앱이고요. 요렇게 상대방이 접근한 사람이 누구인지 관계없이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다루는 곳은 웹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웹 1.0, 2.0, 3.0 이라는 시대랑 이어집니다. 1.0의 시대 요런 시대였습니다. 상대방이 누가 들어온지 관심 없어. 몰라. 알고 싶지도 않고 알 수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정보를 주는 거야. 요게 웹 1.0의 시대.
요것도 처음에는 획기적이었어요. 우리가 정보를 접근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안 가도 되네. 검색만 하면 되네. 집에서 검색하면 모든 정보를 다 접근할 수 있다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너무 혁신적이었어. 근데 이제 혁신적인 게 일반화됐어요. 이제 너무 당연한 것 같아. 이제 다음에 나온 세계는 이제 이런 세계죠. 상대방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그 사람에게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함으로써 바뀌는 것들. 이게 웹 2.0의 세대입니다. 3.0의 세대는 더 이상 이제 서버도 필요 없어 라는 게 3.0이죠. 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디자인을 하고 나면은 퍼블리싱을 하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셔라는 직업이 따로 있었고요. 네, 개발자라는 직업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 뭐 서버 개발까지 더 분리되어 있었지만요. 프론트엔드 개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이 통합되긴 했어요. 뭐가 나오면서 리액트랑 뷰가 나오면서 리액트랑 뷰가 나오고 디자인 시스템이 나오면서 디자인 컴포넌트라는 이름으로 디자인 결과물들이 코드들이 뭐라고 할까 템플릿화 되면서 더 이상 퍼블리싱이란 개발 퍼블리셔라는 직업이 사라지고 퍼블리싱이란 개발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웹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좀 뭐랄까 쉬지 않고 좀 여러 정보들을 공유해 좀 뭐랄까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제가 너무 쉬지 않고 따다다다다다다 왔던 것 같습니다. 꼭 강의가 아니라도 강의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들 아니면은 평소에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생겼던 것들 그런 부분에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제 경험상에서 제가 경험하고선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답변해 드릴 수 있어요. 네, 없으시다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제 책이요? 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요거? 어제 책은 딴 거였어요. 오늘 개발이랑 상관없는 내용이고 요거는 네 다음에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제 책은